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실사팀 실무교육 온라인 강좌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이준석 교수입니다. 오늘 실사팀의 실무교육의 내용은 인증실사의 개요와 그리고 인증 기준 및 절차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실사팀 실사교육은 인증심사 절차 및 일정, 그리고 실사 안건, 실사팀의 책무와 실사 의뢰, 그리고 인증 실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투명한 그 기준에 따라 절차에 의해 일어납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표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문화된 절차에 의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신청 프로그램은 흔히 학교 측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학교 측의 그 준비 사항에 맞춰서 후보 자격 신청을 시작해서 본 신청에 이르기까지 각 신청 단계에 심사 자료를 학교가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심사 자료에는 전문학위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지 학교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사항에 따라 인증 후보 자격 신청과 인증 본 신청 때 각각 발전된 내용을 심사를 하게 되고 각 단계별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증 신청이 승인이 되면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작성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사팀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실사팀이 구성되면서 인증 실사의 일정이 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보고서라고도 불리는데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의 내용을 실사팀이 검토하는 회의를 갖게 되고요. 그 내용 중에 부족사항이 있을 경우에 학교 측에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추가된 요구사항들이 모두 충족이 되고 또 준비되는 과정이 진전이 되면 실사팀을 맞이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교는 그것들을 부지런히 준비하게 되고 정해진 날짜에 인증 실사가 이루어지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증실사 절차 및 일정입니다. 계속 인증의 경우 최초 인증에서 거치는 인증 후보 자격 신청 과정이 생략이 되고요. 조금 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계속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속 인증의 경우는 연례보고서, 지난 인증 기간 동안 매년 제출한 학교의 주요 변동사항들을 보고서로 작성한 연례보고서, 그리고 그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주의를 요하는 항목과 부적합 항목들, 평가 항목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들은 학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차적으로 어떤 보완을 이뤄냈는지 연례보고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례보고서 심사가 조금 더 큰 비중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연례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할 경우 또한 인증원에서는 피드백을 학교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인증 현장 실사는 3박 4일 공식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기가 진행 중인 학교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서 봄학기나 가을학기 중에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실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실사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사팀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것은 인증 실사의 결과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실사팀 보고서는 Visiting Team Report라고 해서 VTR이라고도 명칭을 하는데 이 실사팀 보고서는 반드시 모든 주요 결정사항들이 실사 기간 내에 실사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사팀 보고서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인증 실사가 일정이 마무리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사팀이 실사를 마치고 모두 해산하게 되면 실사팀 보고서에 미사여구나 기타 작은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대개의 경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완전한 내용이 구성이 되면 학교 측에 그 실사팀 보고서가 최종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관계의 오류만 수정할 수 있지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팀 보고서와 그리고 대외비 제안서 등 사항이 인증위원회에 전달이 되면 인증위원회에서는 실사팀의 실사팀 보고서를 주 내용으로 해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증 기간을 결정하는 최종 승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사회 인준 과정을 거쳐서 최종 통보가 되는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실사 안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안건은 인증원에서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주요 안건들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사 안건들은 사전에 학교 측과 준비 과정에서 인증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스케줄을 바탕으로 학교 측과 완전한 합의를 이룬 후에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 안건들을 실사하는 중에 임의로 인증 실사팀에 의해서 바꾸거나 또는 누락하거나 하면 안 되겠고요. 실사 안건의 진행은 정해진 바에 사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진행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 안건들은 곧 인증평가 항목들의 여러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충실하게 그 안건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측이 제기한 실사 안건들의 그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거나 또는 실사팀이 임의로 안건을 바꾼다든가 해서 사전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엔 학교 측이 그 절차상의 그 오류를 이유로 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표하고 있는 사실은 이 실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증실사팀이 수행하는 모든 그 실사의 결과는 프로그램 측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측에서는 절차상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나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사팀의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실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증실사의 주요 안건들을 보시면 회의가 주로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고서 토의, 그리고 시설 견학, 그리고 교수진과의 그 면담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최고 책임자, 즉 총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체의 그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재학생들과 실사팀이 만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어떤지, 그리고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주어집니다. 그리고 졸업생 또는 지역의 건축사들과 실사팀이 접촉을 해서 그들이 보는 이 학교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 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된 시간이 학생 성과물, 교육 성과물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실사 안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는 강의, 그리고 수업 등을 참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비 제안서를 제안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증실사팀이 인증 기간을 과연 이 학교를 실사를 다 맞춰가는 그 시점에 어떤 인증 기간을 수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한 페이지에 적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대외비 제안서라고 부릅니다. 이 대외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극히 그 대외비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인증실사팀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인증위원회에서만 그 알 수 있도록 대외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위원회에서는 실사팀의 그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타당할 때에는 실사팀의 제안 내용대로 인증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최고 책임자와 실사 마감 회의가 또한 있고요. 그리고 전체 구성원, 교수진과 학생들을 구분 없이 모두 한 장소에 모아놓고 실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어땠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실사 일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실사 일정을 보시면 대개 일요일 시작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 12시 이전에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시작하는 이유는 실사위원과 또그 실사에 임하는 그 학생들의 그 정규 수업이나 또 실사위원들의 생업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부터 여러 가지 일정을 시작을 함으로써 좀 더 일상적인 그 학교의 교육 수행에 방해가 덜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렇게 해서 3박 4일 진행을 합니다만 첫날은 주로 그 학교의 여러 가지를 관찰하는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고 또 재학생들과의 만남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 주로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저녁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실사팀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면서 대비 제안서까지 작성하는 일정으로 실질적인 평가 행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아침에는 실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대상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실사 결과를 안내하고 통보하는 시간을 갖고 오전 중에 그걸 마친 다음에 해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사위원 핸드북으로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는 이 핸드북은 조금 더 내용이 보충이 된 내용이고요. 실사 1일 그리고 실사 2일 등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아주 전형적으로 실사 1일에 일어나는 주요 그 안건들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사 안건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실사 팀장님이나 실사위원들이 항상 소지하고서 그 안건대로 자리에 임하셨을 때 이 핸드북을 펼쳐보시고 거기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실사위원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사팀 착수회의는 이제 학교를 방문하기 직전에 실사팀이 충분히 토의를 미리 거치는 과정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사팀장께서 이제 실사의 그 전반적인 그 진행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사위원들의 책임 소재 범위, 그리고 참관인들의 참여의 범위 등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사팀원들이 각각 맡은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안내를 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실사위원들이 각자가 임하고 있는 주요 분야의 그 특성에 맞춰서 평가 항목들에 대한 책임을 나눠서 그 실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그동안 한두 달 동안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점들을 토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학교를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방문하자마자 일단 교수진들의 소개가 있을 것이고 학교에 대한 안내를 학교 측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안내가 있음과 동시에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 실사 팀실, 바로 학생들의 교육 성과물들이 전시된 실사 팀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실사 팀실은 학생들의 성과물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사팀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전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 실사위원들에게 그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잘 어떤 방식의 전시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사팀과 프로그램 교수진과의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는 미리 정리된 그 의문사항들을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교수진들에게. 그리고 실사팀 위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대개의 경우 실사팀장께서 그 질문들을 전부 모아서 대표로 질문을 하시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과의 그 간담회라고 해서 졸업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 졸업생들을 만나볼 때 이 졸업생들이 학교에 대한 관점을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장점, 그리고 강점이 뭔지를 들어보시는 게 또한 중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를 이해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학교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을 졸업생들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자료의 검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사팀 저녁 식사회의는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실사팀원들 간의 그리고 참관인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 2일은 대학 최고 책임자와의 보직 교수와 대학 총장과의 만남이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과 이 대학교가 갖고 있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로 대학 총장님께서 이 실사에 대한 실사위원들에게 해줄 말들이 뭔지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실사팀장님께서 건축학 교육 인증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그리고 실사를 왜 해야 되는지 등등을 소개해 주시고, 또 이 효과가 뭔지를 소개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재학생 전체와의 만남에서는 그 재학생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들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강점에 대해서 또 학교의 그 장점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하셔서 학교를 소개하게 하시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이 핸드북에 적어놓은 몇 가지 사항들을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과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건의사항,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가 해줘야 될 것들이 뭔지를 들어보시는 게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외래 교수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교에 수업을 하러 나오시지만 이 학교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장점, 그리고 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들의 관점을 또한 들어보는 것을 통해서 학교 평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팀 보고서 작성이 바로 이제 실사 3일째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전서부터 자신들이 맡은 평가 항목들을 어떤 평가를 내릴지를 결정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평가 항목의 적합일 경우는 특별히 코멘트가 필요 없습니다만, 부적합이나 또는 주의를 요하는 항목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반드시 코멘트를 쓰셔야 하는데, 그 코멘트 문장들을 작성하는 시간들을 실사 3일 오전서부터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실사 3일 마지막 날 그 전날 저녁이 되겠는데요. 실사팀 보고서를 오후경서부터 전부 모여 앉으셔서 화면에 비춰 보시면서 실사팀 보고서의 모든 평가 항목들을 한 화면에 모으는 그 시간을 갖겠고요. 이 모든 평가 항목들에 대한 문장들을 모든 실사위원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일은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는 교수진,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총장님과 보직교수,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과 교수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실사의 전반적인 느낌,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사팀은 해산을 하게 되고요. 학교를 즉시 떠나시게 되겠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제공하겠다는 무슨 점심이나 점심 오찬이나 이런 것들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 갖고 있는 절차상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실사팀 인증 실사의 그 의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실사팀원들이 교수진과의 빈번한 접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도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의뢰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비춰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학교 측에서는 절차상의 오류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사위원님들과 참관인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예를 들면은 실사 기간 안건 중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행위, 또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팀 실사를 하는 동안에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만든 이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사팀의 책무와 의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일단 인증 실사의 아주 각별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학 교육 인증 실사의 아주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건축학 교육 인증 실사의 그 특성을 반영한 심사 방식입니다. 건축학 교육 인증 실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축학 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심사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실사팀이 그 인증 실사 현장에서 그 학생 성과물들을 중심으로 한 것을 배경으로 실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실사팀의 그 관찰 내용이 학생 성과물이라는 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학생 성과물은 건축학 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실기 결과물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과 모형 등등 실물을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또 그것의 체험을 통해서 건축학 교육의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사 현장에서 반드시 모든 결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심사 방식인 그 평가 심사 방식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냥 개별적인 의견들을 나타내고 그거를 적고 자리를 뜨면 되는 그 형식이 아니라, 건축학 교육 인증 실사는 실사팀 보고서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모아서 결과로 만드는 작업에 실사 팀원들이 같이 협동 작업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독특하고 특별한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위원들은 실사 기간 동안에 상당한 소통을 서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견 교환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관점들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실사위원들이 합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사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의견들이 상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사위원들은 항상 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명의 의견 중에 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 결정을 내리셔야 하고, 만약에 본인이 소수 의견에 속한다면 그 다수 의견에 바로 승복을 해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가셔야 이 실사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보통 평가 심사 방법과는 달리 실사위원들 간에 활발한 토의를 하시고 의견 교환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 건축학 교육이라는 전반적인 틀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이익 집단, 이익 단체들이 건축학 교육의 공동의 발전을 위한 그 하나의 자세로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에 쓴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동급자 간의 상호, 의견 전달, 그걸 통해서 학교 프로그램에 그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 단점만을 골라내서 학교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지품 사용을 한다던가 또 봉사 업무로서 특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합의하에 실사에 임하신다는 것에 합의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건축학 교육을 통해서, 건축학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건축계 전반에 어떤 기여를 하신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급자간 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수직 어떤 그 위계에 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밑에 와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사를 나간 실사위원이 다음에는 그 학교의 교수로부터 다시 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동급자 간 평가 방식, peer review process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조언을 해줌으로써 학교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 그리고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평가 기간 동안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학교의 참여를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평가할 때 학생들이 건축사가 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이긴 합니다만, 바로 실무 수련에 임할 때에 부족함이 없이
임할 수 있느냐의 수준이지 이미 건축사냐 아니냐를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증실사팀의 그 역할과 그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책무, 실사위원들의 책무와 실사위원들의 책무와 실사팀장의 책무들은 이 핸드북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밑줄 그은 부분들은 실사위원님들께서 간간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관인의 그 제도의 취지는 바로 실사가 투명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제3의 인물의 입장에서 그 평가를 참여한다는 취지가 있고요. 물론 의결권을 갖거나 강한 의견을 내세워서 평가위원들의 그 평가 내용에 영향을 줘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실사위원들이 해야 하는 여러 평가 업무에 보조인의 역할로서 도움을 주시고 또 의견을 만약에 물어보시면 의견을 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평가가 원활히 일어나고 또 참관인들은 대개의 경우 미래 실사위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참관을 참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상호간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준비하는 학교에서 대개의 경우 프로그램 책임 교수진들이 참관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사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를 하고 실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평가 항목의 판정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견이 심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바로 승복하시는 게 중요한 태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사팀은 교수진의 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학교가 평가에 의문을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어떤 평가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나 주의를 요하는 항목의 평가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실사팀 의뢰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사팀 작업실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사팀 작업실은 이렇게 평가가 일어나는 그 회의 탁자와 실사팀이 주로 상주하는 회의 탁자죠. 그리고 실사의 대상이 되는 학생 성과물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것이 동일 공간에 제공되는 것을 저희가 절차상의 요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성과물들의 배경이 된 모든 평가 절차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사팀 작업실은 학교가 창의적으로 꾸미고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팀의 평가는 학생 수행평가 기준, 특히 학생 수행평가 기준이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이해한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의 능력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 성과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시험지나 답안지, 또 학생 보고서 등 학생들이 직접 교육의 성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들이 또 한 뭐가 있냐면 실기 과제물, 그것은 바로 도면과 모형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것들은 모두 이해와 능력 단계의 학생 수행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실사팀 작업실은 학생 성과물들을 평가하고 또 열띤 실사팀원 간의 토의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학년에 직전 그 연도에 두 학기에 실사가 일어나는 직전 연도에 두 학기 간의 실물 성과물들을 기준으로 전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 수준을 샘플링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수준, 그러니까 어떤 과목의 성과물로 패스는 했는데 그것이 낮은 등급의 성과로 평가된 것을 최저 이수 단계, 이수 수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최저 이수 수준의 성과물과 최고 이수 수준의 성과물들의 샘플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고 이수 수준의 성과물들은 수직 벽면에 전시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 이수 수준은 수직 벽면에 전시될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그 장소 안에 손쉽게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성과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과목과 스튜디오 과목, 공히 성과물들을 중심으로 최고 이수 수준과 최저 이수 수준으로 전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과목 또한 큰 특징은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성과물들은 이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의 그 연구 역량이 어떤지를 소개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인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들은 모두 37개입니다. 그 중에 주요 관점에 대한 학교의 내용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고요. 이 관점은 소속 대학교, 학생, 그리고 건축사, 사회 이렇게 해서 건축학 교육 인증을 구성하는 4개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입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개 인증 기준은 바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학교의 교육을 돌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학위 및 교과 과정의 내용이 뭔지, 학생 정보 등등 물리적 자원, 그리고 연구활동 등등이 평가 대상이 돼서 7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인증 기준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학생 수행평가 기준이라 해서 학생들의 그 능력과 이해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예비 건축사가 되기 위한 역량을 담은 학생 수행평가 기준 26개 항목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37개의 평가 항목들을 실사팀이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점들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증 기준에 있어서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체계 그리고 등등이 있는데요. 자체평가 체계는 특히 그 학교가 수시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그리고 뒤돌아볼 수 있는 성과가 어떤지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전의 모습, 발전된 그 다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학교가 자의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학위 및 교과 과정 또한 중요한데요. 이 중에 특히 설계 과목은 실기 교육으로서 설계 교과목이 전체 졸업 학점 비중의 총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정보는 학교가 재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매년 그 수를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및 운영 체계는 필요한 교수진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등이 되겠고요. 물론 교수 수가 학생 수당 몇 명, 뭐 이런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학교가 그 전문학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학생 수 대비해서 충분한 교수진이 투입되고 있는지는 평가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리적 자원과 정보 자원 또한 대표적인 물리적 자원의 그 범주에 드는데요. 공간 환경이 설계 교육에 충분한 내용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으로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타 하드웨어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보 자료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학위 과정의 그 연구와 학습이 일어나는데 충분한 내용이 되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정자원은 다른 유사학과를 비교함으로써 이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이 대등하게 그 학교 내에서 보조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연구활동은 교수진의 그 역량을 학교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행 평가 기준은 총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을 만큼 꽤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데요. 이것은 우리 실사위원님들께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지 일단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정성적 내용으로 쓰여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들이 이 학생 수행 평가 기준을 교육 목표로 삼아서 모든 교육 과정이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인증원의 그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교육의 그 어떤 방향과 내용의 정도만 포괄적으로 이해되게 서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 수행 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를 제가 좀 해놨는데요. 이 학생 수행 평가 기준이 처음 생긴 것은 미국의 80년대 교육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지식이 발견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체크리스트와 같이 수십 가지의 지식들을 교육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을 시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71개였듯이 굉장히 단편적인 체크리스트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그 교육이 실무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면밀히 따지게 되었고, 좀 더 포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담는 내용으로 이 학생 수행 평가 기준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우리 한국의 건축교육인증원의 학생 수행 평가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중심으로 이 학생 수행 평가 기준을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진전이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인증 기준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증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증 실사의 취지와 그 실사 현장에서의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